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보험을 아주 쉽게 5분 정리해드리는 채널 보험 어린이집 용원장입니다. 참 우리나라에는 판매되는 보험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이 얘기하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와서 저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험도 많이 가입하고 있고 또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험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 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확실하고 정확한 그 기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험은 크게 저축성 보험과 이제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보장성 보험,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큰 보상을 받는 이 보장성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부터 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저축과 투자의 개념으로 관점으로 계속 이 보장성 보험을 바라보면요.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둘은 비교를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영역이 완전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세단이나 트랙터를 비교합니까? 세단은 도로나 고속도로 이런 데를 달리는 거고 트랙터는 논이나 밭을 달리는 이런 농기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역할이 완전 다르다. 그래서 보험의 본질은 뭐다? 여러분들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소득이 발생을 하고, 이 소득 가지고요, 우리가 지출을 하게 되는데, 의식주 관련된 우리 가족들의 생활비로 쓰이는 겁니다. 아이들 교육자금 포함해서. 즉, 생활비는 가족을 위한 돈으로 쓰는 거고. 자, 다음은 뭐다? 일부의 돈을 가지고 저축과 투자를 하죠. 재테크가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게 주식이 됐든, 펀드가 됐든, 은행에 적금이 됐든,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솔루션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 늘어난 이 자산을 가지고 또 역시 말씀드린 대로 생활비를 쓰이고 남는 돈을 이제 가족들한테 남기고 가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컨트롤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심한 경우는 경제 활동을 완전 상실하는 경우, 소득이 없어지고 소득이 줄거나 그렇게 되면 가족의 생활비, 그죠? 가족들의 생활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자산을 많이 모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자산, 열심히 모아둔 자산이 또 병원비나 의료비로 나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뭐다? 보험이라는 걸 준비하는 거죠. 나와 우리 가족,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이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저축과 투자는 뭐다? 모으고 불리는 후치 자산의 개념입니다. 별일 없이 계획대로 만일 모아나가면 뒤에 취한다는 자산이고요. 보험은 정반대의 개념이죠. 처음에 적은 보험료로 처음에 내자마자 미래에 있을 리스크에 대한 큰 이 돈 보장을 내가 먼저 취한다. 선취 자산의 개념, 지킨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축과 투자 보험을 어떻게 보면 함께 같이 균형감 있게 준비하는 게 바로 정석 프레임인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많은 돈이 들고 비용이 들어서 이제 보험을 들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보험은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세계 1등. 그죠? 간단한 맹장수술 같은 경우 우리나라 2, 300만 원, 미국은 10배,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안 해주는 영역을 민영보험으로 커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많이 드시는 겁니다. 자, 그림을 빨리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비용이 낮은 것부터 비용이 높은 것 쪽으로 올라가고요. 위험이 낮은 것부터 이제 높은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맨 아래쪽에 있는 거 볼까요? 감기, 골절, 단기병, 가벼운 수술, 가벼운 화상, 위험도 낮고 비용도 사실 적게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점점 올라가죠. 중장기 입원, 중대화상, 뇌출혈, 급성증세, 중기암, 위험도 점점 높아지고 그 다음에 비용도 점점 많이 드는 거죠. 자, 마지막 제일 꼭대기입니다. 쭉 볼게요. 말기암, 시한부 판정, 불치병, 고도장애, 사망. 자, 비용도 높고 위험도 높아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질문 던질게요. 요 영역 있죠, 여러분들. 그죠? 위험도 높고 돈도 많이 드는 영역.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노출이 되면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위험도 중간, 비용도 중간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한 1000에서 2000 정도 돈이 쓰이는 거예요. 의료비나 여러 가지 비용으로. 자, 이런 경우는 애매모호하다고 얘기해요. 왜? 내 저축 여력으로 1200 정도는, 1000에서 2000 정도는 해결이 된다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뭔가 준비되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영역은 빈도는 많아요. 많은데 위험도 낮고 그 다음에 비용도 적게 드는 거죠. 이게 아주 자잘한 이런 리스크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남의 힘을 안 빌려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어떤 분들은 보험의 힘을 안 빌려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험을 준비하실 때 잘 보세요. 왜 우리가 보장성 보험을 준비하냐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의 운명이 바뀌고 가족이 힘들어지고 현재 생활이 유지를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보험을 준비하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라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위험부터 이런 순서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3번만 준비하고 1, 2번을 준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정작 가장 큰 위험은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균형감 있게 준비하는데 순서가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면 보험을 준비하는 기준 첫 번째, 내가 감당하기 힘든 위험부터 준비하라는 거죠. 가장 큰 위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장의 경제력 상실입니다. 자, 이때 남겨진 가족들의 대출금, 아파트 대출은 어떻게 할 거며 어린 자녀의 대학 졸업까지 자녀 교육비는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가족 생활비, 월 생활비 곱하기 10년, 20년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항목별로 충분한 보장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사망서부터 고도장애, 후유장애, 암, 뇌혈관, 심장, 수술 입원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보장들을 제가 표시를 한 거예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항목마다 기준점들이 있어요. 이 기준점을 내가 충분히 채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맨 마지막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보험은 미래를 위한 현재 희생입니다. 현재 희생이 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에 맞는 적절한 보험료로 준비가 돼 있는지 이거를 꼭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보장성 보험료의 적정 보험료는 소득의 10%다. 미혼은 7%. 근데 왜 버리고 자녀, 부양가족이 많으면 사실 10%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상한선 한 15% 정해 놓으시고 이 상황에 맞게 내가 잘 준비했는지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그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아주 유익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